아직 눈치채지 못했을 뿐 그 남자는 이미 답을 내렸다. 진심인 남자가 본명의 여자에게만 보이는 무의식적 행동이 있다.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연애의 불안은 조용히 사라진다. 많은 여자들이 상대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면서도 불안과 기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해한다. 본명인지 아닌지 그 답만큼은 누구보다 빨리 알고 싶어진다. 하지만 남자라는 존재는 결정적인 말을 쉽게 입에 담지 않는다. 그래서 여자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 남자는 진심인 여자에게만 자신도 모르게 특별한 행동을 한다. 게다가 그것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말은 거짓을 할 수 있어도 본능은 거짓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본능은 아무리 쿨한 남자라도 똑같이 나타난다. 아무리 신중한 남자라도, 아무리 경험이 풍부한 남자라도 마찬가지다. 같은 공통된 변화로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그 신호를 읽을 수 있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상대의 태도에 휘둘리는 일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남자가 진심일 때만 보이는 행동은 매우 알기 쉽기 때문이다. 여자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당신은 그 신호를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조용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부디 안심하고 이 이야기를 따라와 주길 바란다. 불안으로 흐려졌던 마음이 조용히 맑아질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첫 번째 특징부터 이야기하겠다. 남자는 진심으로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매우 솔직한 반응이지만 본인조차 알아차리기 어렵다. 본능의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관심 없는 것에는 시선이 가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이 끌리는 상대에게만은 어쩔 수 없이 눈이 간다. 이것은 남녀 모두에게 공통되는 현상이다. 하지만 남자의 경우 그 반응이 매우 알기 쉽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방에 들어선 순간을 상상해 보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자. 그래도 진심으로 당신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남자의 시선은 달라진다. 무의식 중에 당신의 위치를 쫓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의식해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 작용한다. 눈치채지 못해도 보고 싶다는 조용한 욕구가 자연스럽게 시선을 움직인다. 예를 들어 직장 회의실에서 당신이 조금 늦게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보자. 그의 눈이 아주 잠깐 당신 쪽으로 움직인다. 그것은 주위의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미세한 움직임이다. 하지만 그 한순간에 그의 마음 전부가 담겨 있다. 그는 당신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하고 있는 것이다. 회식 자리에서 당신이 누군가와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가 문득 당신 쪽을 바라보고 있다. 당신이 눈치채고 시선을 돌리면 그는 재빨리 눈을 돌린다. 하지만 몇 초 후에는 또다시 이쪽을 보고 있다. 이 반복은 남자가 본명의 여자에게만 보이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한 남성은 이렇게 말해 주었다. 좋아하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왠지 심장 박동이 변한다고 했다. 계속 보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바로 눈을 돌리고 싶어진다고 했다. 하지만 또 보고 싶어진다고 했다. 이 또 보고 싶어진다는 감각이야말로 본명에게만 일어나는 반응이다.
관심 없는 상대에게는 두 번 다시 시선을 돌리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좋아하는 여자에게는 알아차리면 몇 번이고 눈이 가버린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자가 눈을 뗄 수 없는 이유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단지 바라보고 싶어서만이 아니다. 안심하고 싶다는 마음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본명의 여자가 거기에 있고 웃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자신을 거부하지 않고 있다는 작은 확인이 남자의 마음을 안정시킨다. 그래서 진심으로 좋아하는 여자에 대해서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다가가고 싶지만 깨뜨리고 싶지 않다는 신중한 마음이 시선에 배어 나온다. 당신이 문득 시선을 느꼈을 때 뒤돌아보면 그 남자가 재빨리 시선을 돌린다. 하지만 몇 초 후에는 또 이쪽을 보고 있다. 만약 그런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특별한 여자로 취급받고 있는 증거다. 시선이란 말보다 먼저 마음이 움직이는 곳이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는 곳은 그의 의지로는 컨트롤할 수 없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남자일수록 당신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당신의 존재에 안심하고 싶어 한다.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한다. 조용히 그러나 몇 번이고 시선을 보내버리는 것이다. 사실 이 시선의 움직임에는 과학적인 근거도 있다. 인간의 뇌는 호감을 가진 상대를 시야에 포착하면 도파민이 분비된다. 즉, 좋아하는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쾌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는 본명의 여자를 보는 것을 멈출 수 없다. 그것은 의지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뇌의 보상 시스템이 일으키는 반응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남자의 동공 변화다. 좋아하는 상대를 보고 있을 때 인간의 동공은 무의식적으로 확대된다. 이것은 어두운 장소도 아닌데 동공이 크게 열린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과 이야기할 때 그의 눈이 평소보다 반짝여 보인다면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동공이 확대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당신에 대한 호감이 신체적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남자의 시선에는 지키고 싶다는 본능도 포함되어 있다. 당신이 사람이 많은 곳을 걸을 때 그가 당신의 위치를 항상 파악하려 한다면 주목하자. 그것은 보호 본능의 표현이다. 위험은 없는지 곤란하지는 않은지 신경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움직이게 한다. 이것은 관심 없는 상대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반응이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시선을 몇 번이나 느낀다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길 바란다. 그것은 그의 마음이 당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가장 알기 쉬운 신호다. 시선은 마음의 창이며 거기서 새어나오는 감정을 숨기는 것은 누구에게도 불가능하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다. 시선의 패턴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먼저 직접적인 시선이 있다. 이것은 당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시선이다. 이런 시선을 자주 느낀다면 그는 상당히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으려는 타입일 수 있다. 다음으로 훔쳐보는 시선이 있다. 이것은 당신이 다른 곳을 볼 때만 바라보는 시선이다. 이런 남자는 수줍음이 많거나 신중한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마음의 깊이는 직접적인 시선 못지않게 깊다. 오히려 더 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들킬까봐 두려우면서도 보지 않고는 못 베기기 때문이다. 또 하나 보호적인 시선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당신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계단을 내려갈 때, 사람이 많은 곳에서 걸을 때, 그가 자연스럽게 당신 쪽을 확인한다.
이런 시선은 당신을 지키고 싶다는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여자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은 남자의 원초적인 본능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런 시선을 느꼈다면 그것은 분명한 진심의 증거다. 그리고 시선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것이 있다. 남자가 당신을 볼 때의 표정이다. 진심인 남자는 당신을 볼 때 표정이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진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거나 눈이 약간 가늘어진다. 이것은 연기로는 만들 수 없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관심 없는 상대를 볼 때는 표정에 변화가 없다. 무표정이거나 사무적인 표정 그대로다. 하지만 좋아하는 여자를 볼 때는 의지와 상관없이 표정이 변한다. 그래서 그가 당신을 볼 때 표정이 부드러워진다면 그것은 확실한 신호다.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다. 두 번째 특징은 말투나 행동을 따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남자라는 존재는 진심으로 마음이 끌리는 여자 앞에서는 자신도 컨트롤할 수 없는 동조가 일어난다. 당신은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상대의 말버릇이나 템포가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낀 적이 있지 않은가?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사람은 마음을 허락한 상대에게 호흡과 리듬을 맞추도록 되어 있다. 특히 남자는 본명의 여자 앞에 서면 갑자기 목소리 톤이 부드러워진다. 말하는 속도가 당신에게 맞추듯 변화하기도 한다. 이것은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더 자연스럽게, 더 조용히 마음이 가까워지고 싶은 방향으로 기울어진다. 그런 무의식의 반응인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천천히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말투도 자연스럽게 느려진다. 당신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왠지 그도 사용하게 된다. 어느새 같은 말로 웃고 있었다. 같은 동작으로 놀라고 있었다. 그런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신호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미러링이라고 부른다. 사람은 호감을 가진 상대의 동작이나 말을 무의식적으로 모방한다는 현상이다.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뇌의 미러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일으키는 자동적인 반응이다. 즉, 그가 당신의 동작을 따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의 뇌가 당신에게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증거다. 한 남성은 이렇게 털어놓아 주었다. 알아차리고 보니 그녀의 말투가 옮아와 있었다고 했다. 따라 하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진다고 했다. 왠지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 기울어진다는 상태야말로 그가 당신에게 마음을 맡기기 시작한 증거다. 본명의 여자의 존재는 남자의 목소리 울림에도 영향을 미친다. 표정이나 시선의 높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당신이 커피잔을 들어올리면 그도 같은 타이밍의 음료에 손을 뻗는다. 당신이 머리카락을 귀에 넘기면 그도 무의식적으로 자기 귀 근처를 만진다. 당신이 웃으면 그는 아주 조금 늦게 같은 식으로 웃는다. 당신이 팔짱을 끼면 그도 어느새 같은 자세가 되어 있다. 이것들은 모두 그의 마음이 당신과 싱크로하고 싶어하는 증거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남자는 마음을 허락한 여자 앞에서만 움직임이 천천히 정중해진다. 손을 뻗을 때, 어깨에 닿을 때 말할 때 몸을 기울이는 각도까지도 마찬가지다. 어딘가 당신과 같은 리듬을 새기려고 한다. 관심 없는 상대에게는 절대 나오지 않는 반응이다. 담담하게 필요 최소한으로 대한다.
그 차이는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다. 하지만 당신에 대해서는 다르다. 손끝이 닿았을 때의 여운이 있다. 이야기 도중에 보여주는 부드러운 표정이 있다. 당신이 웃었을 때만 조금 늦게 웃는 그 버릇이 있다. 그것들 모두가 당신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다. 남자라는 존재는 진심이 된 순간 상대의 마음의 파장에 맞추려 한다. 그것은 논리가 아니다. 당신과 편안하게 이어지고 싶다는 순수한 소망이다. 또한 목소리 톤의 변화에도 주목해 주길 바란다. 남자는 본명의 여자와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낮고 부드러워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상대에게 안정감을 주고 싶다는 무의식의 표현이다. 반대로 관심 없는 상대에게는 평소대로의 목소리 톤 그대로 변화가 없다. 만약 당신과 이야기할 때만 그의 목소리가 변한다면 그것은 명확한 신호다. 또한 그가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먹게 되거나 하는 것도 동조의 일종이다. 당신이 추천한 음악을 듣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어떤 남자의 말의 부드러움이나 동작의 리듬이 자신과 비슷해졌다고 느꼈다면 주목하자. 그것은 그가 당신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신호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은 이 사람만은 잃고 싶지 않다는 조용하고 깊은 마음이다. 여기서 미러링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설명하겠다. 미러링은 단순히 동작을 따라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감정의 미러링이라는 것도 존재한다. 당신이 슬퍼하면 그도 함께 슬퍼한다. 당신이 기뻐하면 그도 함께 기뻐한다. 당신의 감정에 공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감 능력의 발현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사랑의 표현이다. 관심 없는 상대의 감정에는 공명하지 않는다. 슬퍼하든 기뻐하든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하지만 좋아하는 여자의 감정에는 자동으로 반응하게 된다. 그래서 당신이 힘들어할 때 그도 함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주목하자. 그것은 감정의 미러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의 마음이 당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다. 또한 취향의 미러링이라는 것도 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그도 좋아하게 된다. 당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그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좋아하는 사람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는 본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특정 장르의 음악을 좋아한다면 그도 그 장르를 듣기 시작할 수 있다. 당신이 좋아하는 카페가 있다면 그도 그 카페를 자주 가게 될 수 있다. 이런 변화가 보인다면 그것은 그가 당신의 세계에 동화되고 싶어하는 신호다. 세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다. 세 번째 특징은 아무렇지 않은 대화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자라는 존재는 관심 없는 상대의 이야기를 놀라울 정도로 기억하지 못한다. 아무리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도 듣고 있는 것 같으면서 실은 흘려보내고 있다. 이것은 남성 심리의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여자에 대해서만은 완전히 다른 반응이 일어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세세한 대화만 기억에 남아버린다는 매우 알기 쉬운 변화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요즘 좀 피곤해라고 한마디 한 것을 기억한다. 저 가게가 좋았어라고 문득 입에 올린 이야기를 기억한다. 사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가볍게 한 옛날 이야기를 기억한다.
당신에게는 그저 잡담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에게는 주워 담지 않고는 못 베기는 소중한 정보가 된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그의 뇌가 당신의 말을 중요한 정보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감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기억하는 구조다. 즉, 그가 당신의 아무렇지 않은 한마디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의 뇌가 당신의 말에 강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한 남성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알아차리면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어떻게 해도 좋은 이야기라면 잊어버리는데 그 사람의 말만머리 어딘가에 남아있다고 했다. 왜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것은 이유를 설명하기보다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본명의 여자의 말에는 남자 안에서 걸림이 생기는 것이다. 그 걸림은 마치 마음에 작은 갈고리가 박히는 것과 같다. 빼려고 해도 빠지지 않는다.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다. 그만큼 본명의 여자의 말은 남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 그리고 진심인 남자일수록 그 기억의 조각은 뜻밖의 순간에 나타난다. 전에 좋아한다고 했던 꽃이 피어 있었어라고 말한다. 저번에 이야기한 컨디션은 괜찮아라고 물어본다. 전에 이야기한 장소를 조사해봤어라고 말한다. 당신이 잊고 있는 이야기일수록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것은 당신을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다는 조용한 욕구의 표현이다. 관심 없는 여자에게는 여기까지의 반응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의 종류다. 만약 그가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좋아하는 색을 기억하고 있다면 주목하자. 그것은 당신을 기쁘게 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다. 만약 그가 당신이 싫어하는 것이나 힘들어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주목하자. 그것은 당신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의 표현이다. 만약 그가 당신의 과거의 힘든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면 주목하자. 그것은 당신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다. 즉, 그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에 따라 당신에 대한 마음의 깊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강하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남자가 대화를 기억하고 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당신을 소중히 하고 싶다는 소망이 존재한다. 당신이 이전에 이야기한 슬펐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키고 싶다는 마음의 싹이다. 당신이 이야기한 기뻤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웃게 하고 싶다는 애정의 시작이다. 남자는 본명의 여자에게만 기억의 서랍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당신의 말과 표정과 선택한 것과 좋아하는 것을 넣어둔다. 다양한 조각들을 소중히 보관해 간다. 그것은 마치 당신에게 닿지 않을 때도 이어져 있고 싶다고 바라는 마음과 같다. 서투르지만 성실한 사랑의 형태인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것 전에 말한 거 기억해 줬구나라고 놀란 적이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남자는 진심으로 반한 여자의 말만 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억은 그의 안에서 조용히 따뜻해지면서 당신에 대한 깊은 마음으로 조금씩 변해간다. 여기서 기억의 심리학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겠다. 인간의 기억은 감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감정이 강하게 동반된 경험일수록 더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다. 이것을 감정 기억이라고 한다. 당신과의 대화에서 그가 강한 감정을 느꼈다면 그 대화는 자동으로 장기 기억에 저장된다. 이것은 그가 노력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뇌가 자동으로 중요한 정보로 분류하여 저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당신의 사소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만큼 당신과의 대화가 그에게 감정적으로 중요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관심 없는 상대의 이야기는 단기 기억에만 머물다가 금방 사라져 버린다. 감정적 반응이 없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정보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다. 이 차이를 알면 그가 당신의 이야기를 얼마나 기억하는지로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된다. 네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다. 네 번째 특징은 메시지나 연락이 정중해진다는 것이다. 남자가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여자에 대해 가장 알기 쉽게 변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연락의 질이다. 남자라는 존재는 원래 필요한 것만 짧게 전하는 존재다. 연락이 서투른 사람도 많고 의무처럼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본명의 여자에 대해서만은 이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무엇보다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보다 정중해진다. 말이 부드러워진다. 연락의 우선순위가 올라간다. 그리고 당신을 안심시키기 위한 한마디를 반드시 덧붙인다.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그녀에게만은 내버려 두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바빠도 한마디만이라도 보내면 안심해 주니까 그것만은 제대로 하고 싶다고 했다. 남자에게 있어 안심시키고 싶다는 마음은 호감이 아니라 애정 그 자체다. 좋아하기 때문에 정중해지고 소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게 된다. 거기에 밀당은 없다. 본명의 여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답장이 늦어도 반드시 이유를 덧붙인다. 짧은 문장이라도 정중함이 있다. 당신의 생활 리듬에 맞추려 한다. 보고가 아니라 교류가 되어 있다. 당신의 반응을 신경 쓰는 말이 늘어난다. 만나지 못해도 이어져 있고 싶은 분위기가 있다. 이것들은 결코 의무감이 아니다. 당신을 안심시키고 싶다는 깊은 애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기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다. 관심 없는 상대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알겠어 확인과 같은 최소한의 것이다. 하지만 본명의 여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달라진다. 알겠어 오늘도 하루 수고했어 푹 쉬어와 같이 변한다.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어도 말의 온도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또한 본명의 여자에게는 좋은 아침 잘 자라는 인사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것은 하루의 시작과 끝에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당신이라는 뜻이다.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당신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있다. 남자는 관심 없는 여자에게 연락을 정중하게 하지 않는다. 의리로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기에 감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에게만은 말을 고르고 시간을 할애한다. 의식을 사용하고 단 한마디라도 답하려 한다. 그것은 당신이 그에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진심인 남자는 읽고 무시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당신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바빠도 한마디만은 답한다.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자세가 그 짧은 문장 안에 살아있다. 또한 진심인 남자는 당신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있다. 관심 없는 상대의 메시지는 대충 읽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명의 여자의 메시지는 한자 한자 정중하게 읽는다.
그래서 당신이 무심코 쓴 한 문장에도 반응해준다. 당신의 기분 변화에도 민감하게 알아차린다. 그리고 하나 더 본명의 증거가 있다. 그것은 만나지 못하는 시간의 연락으로 당신을 채워두려 한다는 것이다.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라고 알려준다. 무사히 도착했어라고 알려준다. 푹 쉬어라고 말해준다. 이런 한마디가 이어지는 남자는 당신을 그의 세계에 포함시키고 있는 증거다. 당신이 매일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기분으로 지내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 소망이 연락의 정중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본명의 남자는 연락 너머에 있는 당신의 마음을 보고 있다. 그래서 신중하고 부드러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에는 반드시 당신을 독점하고 싶다는 깊은 마음이 담겨 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을 신경 쓰는 말이 이어지고 아무렇지 않은 한마디에도 정중함을 느낀다면 주목하자. 그것은 그의 안에서 당신이 첫 번째가 되어 있는 증거다. 여기서 연락 패턴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다. 남자의 연락 패턴을 관찰하면 그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먼저 연락의 빈도를 보자. 진심인 남자는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연락한다.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연락하는 것이다. 관심 없는 상대에게는 용건이 있을 때만 연락한다. 이 차이는 매우 명확하다. 다음으로 연락의 타이밍을 보자. 진심인 남자는 아침과 저녁에 연락하는 경향이 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당신과 공유하고 싶기 때문이다. 반면 관심 없는 상대에게는 시간대에 상관없이 자기 편한 때만 연락한다. 또한 답장의 속도도 중요한 지표다. 진심인 남자는 당신의 메시지에 빨리 답하려 한다. 바쁘더라도 틈을 내서 답한다. 관심 없는 상대의 메시지에는 나중에 생각나면 답하는 정도다. 물론 답장 속도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다. 정말 바쁜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패턴을 보면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메시지의 길이도 중요하다. 진심인 남자는 본명의 여자에게 비교적 긴 메시지를 보내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하루를 공유하거나 당신의 하루를 물어보거나 한다. 관심 없는 상대에게는 최소한의 글자 수로 답한다. 이 차이를 관찰하면 그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다. 다섯 번째 특징은 당신을 위해 시간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남자라는 존재는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여자에 대해 시간 사용이 변한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해간다. 평소에 그라면 일이나 취미나 휴식 등 자신의 페이스를 무너뜨리지 않고 살고 있을지 모른다. 남자는 기본적으로 리듬이 흐트러지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반한 여자가 나타나면 이 페이스가 소리를 내며 변하는 순간이 있다. 그것이 만나기 위해 예정을 조정한다는 행동이다. 이것은 일부러도 작전도 아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해진 것이다. 일상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흔들리며 당신 쪽으로 기울어져 간다. 한 남성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사실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날에도 그녀의 얼굴만은 보고 싶다고 했다. 그것만으로 하루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것은 변덕이나 편의가 아니다. 당신이 그의 에너지원이 되고 있다는 깊은 상태다. 진심인 남자는 당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바빠도 짧은 시간만이라도 만나러 온다.
쉬는 날이 아니어도 시간을 만들려 한다. 이동이나 예정을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면서 만날 틈을 만든다. 당신의 사정에 맞추려 한다. 만나지 못한 날의 메꿈을 하려 한다. 어느 것이나 관심 없는 상대에게는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다. 남자는 본명 이외를 위해 일부러 스케줄을 조정하지 않는다. 그 에너지를 쓸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에 대해서는 왠지 움직인다. 아무리 피곤해도 얼굴을 본 순간 풀어지는 자신이 있다. 그 감각이 그를 자연스럽게 만나러 가는 남자로 변화시킨다. 여기서 하나 흥미로운 사실을 전하고 싶다. 남성 심리에서 시간은 가장 정직한 애정의 바로미터라고 한다. 돈은 허세로 쓸 수 있고 마른 거짓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만은 정말 소중한 상대에게만 쓸 수 있다. 왜냐하면 시간은 유한하고 한 번 쓰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당신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있다면 그것은 가장 확실한 애정의 증거다. 그리고 진심인 남자일수록 당신을 깊이 이해하려 한다. 당신이 얼마나 외로움을 타는지, 어떤 거리감이 편한지, 어떤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하려 한다. 이것들을 정중하게 읽어내려 한다. 그것은 당신을 외롭게 하고 싶지 않다는 애정 그 자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번 주는 바빠서 못 만날 것 같아라고 했다고 하자. 본명의 남자는 거기서 삐치거나 화내지 않는다. 대신에 그럼 다음 주는 내가 맞출게라고 말한다. 짧은 시간이라도 만날 수 있으면 기뻐라고 말한다. 이렇게 대신할 시간을 찾기 시작한다. 남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좋아하게 된 여자에 대해서만 이어져 있고 싶다는 소망을 가진다. 그것은 일시적인 열기가 아니다. 생활의 일부에 당신을 포함시키고 싶다는 깊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진심인 남자는 예정을 움직여서라도 만나러 가려 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당신은 다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만나기 위한 노력은 남자에게 있어 애정의 증명이다.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행동이 당신을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말하고 있다. 만약 당신을 위해 시간을 만들고 만나는 날을 늘리고 예정을 조정해주는 남자가 있다면 주목하자. 그것은 당신이 그의 안에서 유일한 여자로 변해가고 있는 증거다. 그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스케줄이 아니다. 당신을 잃고 싶지 않다는 깊은 마음 그 자체인 것이다. 시간의 가치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보자. 현대 사회에서 시간은 점점 더 귀중해지고 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운 시대다. 그런 시대에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낸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다. 정신적 에너지를 쏟는 것이기도 하다. 진심인 남자가 당신을 위해 시간을 만드는 과정을 상상해보자. 먼저 자신의 스케줄을 확인한다. 어디에 빈 시간이 있는지 찾는다. 다른 약속을 조정할 수 있는지 생각한다. 당신의 스케줄에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은가? 관심 없는 상대를 위해 이런 노력을 하는 남자는 없다. 그래서 그가 당신을 위해 시간을 조정하고 있다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는 당신에게 진심이라고. 6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다. 6번째 특징은 거리감이 천천히 신중해진다는 것이다. 남자라는 존재는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여자 앞에 서면 왠지 갑자기 신중해진다.
평소 아무리 자신감이 있고, 아무리 적극적이고, 아무리 호탕해 보이는 남자라도 마찬가지다. 본명의 여자 앞에서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정중해진다. 그 정중함이란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결과다. 동시에 깨뜨리고 싶지 않을 만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겹쳐져서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의 옆에 앉을 때의 거리를 관찰해 보자. 손을 뻗을 때의 망설임을 관찰해 보자. 말을 걸기 전에 작은 사이를 관찰해 보자. 모든 것이 신중함과 부드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 놀이 상대에게는 나오지 않는 반응이다. 관심 없는 상대에게는 건방지게도 함부로도 할 수 있는 것이 남자다. 하지만 진심인 여자에 대해서만은 마음이 저절로 브레이크를 건다.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하게 나갈 수 없다고 했다. 싫어지는 게 무섭고 가벼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다고 했다. 무엇보다 함부로 대해서 상처 주는 것만은 싫다고 했다. 이 두려움이야말로 본명의 증거다. 당신의 마음에 닿을 때, 당신의 몸에 닿을 때, 당신의 표정을 확인할 때를 관찰하자. 그 모든 동작이 어딘가 천천히 어딘가 소중히 다루듯이 변해간다. 그리고 남자는 당신이 거부하고 있지 않은지 섬세하게 보고 있다.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기색이 있으면 바로 손을 뺄 것이다. 그것은 당신을 잃고 싶지 않다는 깊은 본능에서 오는 반응이다. 반대로 당신이 안심하고 있는 공기를 느끼면 그는 한 발 다가온다. 천천히 신중하게 서두르지 않고 급하지 않게 당신의 마음의 속도에 맞추려 한다. 이 맞추려 한다는 자세는 본명의 여자에게만 나오는 것이다. 가벼운 관계에서는 남자가 리드하고 흐름에 맡겨 거리를 좁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대의 마음의 깊이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이 가벼운 마음의 남자의 심미다. 하지만 진심으로 반한 여자에게는 같은 방식으로는 다가갈 수 없다. 다가갈수록 자신의 마음이 넘쳐버릴 것 같아서 서둘러 싫어질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에게 닿는 순간의 호흡이 달라진다. 다가가는 거리의 조절이 달라진다. 말을 거는 목소리의 부드러움이 달라진다. 이것들이 모두 천천히 신중해지는 것이다. 당신에 대해 소중히 한다는 자세가 하나하나의 동작에 배어 있는 것이다. 이 신중함에는 사실 하나 더 의미가 있다. 그것은 이 관계를 오래 이어가고 싶다는 소망이다. 가벼운 관계라면 기세로 거리를 좁혀도 상관없다. 하지만 오래 함께하고 싶은 상대에 대해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소중히 하고 싶다. 서둘러 깨뜨리기보다 천천히 확실하게 신뢰를 쌓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신중한 거리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본명의 남자는 당신의 반응을 잘 관찰하면서 어디까지 마음을 허락해 주었는지를 가늠해 간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살짝 몸을 기댔을 때 그의 표정이 풀어진다면 주목하자. 그것은 당신의 호감에 안도한 증거다. 만약 당신이 살짝 시선을 맞추었을 때 그가 숨을 가다듬는 듯한 미세한 사이를 두었다면 주목하자. 그것은 당신의 존재가 특별한 증거다. 신중해지는 남자는 결코 당신을 망설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당신을 놓쳐버리는 것이 무서울 정도로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다. 천천히 거리를 좁히는 방식은 그의 마음의 깊이를 그대로 비추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만약 당신의 주위에 거리감을 소중히 하고 함부로 다가오지 않는 남자가 있다면 주목하자. 당신의 마음의 소리를 읽으려 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당신을 볼 것이다. 단 한 명의 여자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여자로 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신중함의 깊은 곳에는 조용하고 깊은 본심이 잠들어 있다. 당신을 독점하고 싶다는 본심이 말이다. 여기서 거리감의 심리학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겠다. 인간에게는 개인 공간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자신의 주위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과 같은 것이다. 이 경계선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 가족이나 연인처럼 매우 친밀한 관계의 사람만이 이 영역에 들어올 수 있다. 진심인 남자가 당신에게 신중하게 다가가는 것은 이 개인 공간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다. 그는 당신의 경계선을 함부로 넘지 않으려 한다. 당신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려 한다. 이것은 매우 성숙한 사랑의 표현이다. 반면 가벼운 마음의 남자는 상대의 개인 공간을 신경 쓰지 않는다. 자기 마음대로 가까이 다가가고 자기 마음대로 접촉한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당신의 공간을 존중하는 남자야말로 진정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남자인 것이다. 여기까지 6가지 신호를 전해왔다. 하지만 이 신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 상태다. 아무리 그가 진심의 신호를 보내고 있어도 당신의 마음이 불안으로 흐려져 있다면 놓쳐버린다. 그래서 조용한 마음의 안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마음이 조용히 안정되어 타인의 태도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불안에 휘말리지 않고 조급함에 삼켜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상대의 표정이나 연락 속도로 기분을 단정 짓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내면의 온화한 안정이 있는 여자는 남자에게 강하게 끌리는 존재가 된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남자가 꾸밀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멋부리거나 허세를 부리거나 잘 보이려 할 필요가 없어진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있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있을 수 있는 상대에 대해서야말로 남자는 진심의 태도를 숨길 수 없게 된다. 반대로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상대의 행동에 흔들리고 너무 읽으려 해서 지쳐버린 상태에서는 달라진다. 남자의 본심을 받아들일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이 안정되면 그의 태도에 담겨있던 온도와 성실함이 보이기 시작한다. 마치 떠오르듯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한 여성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 내가 불안에 흔들리지 않게 되니 그쪽이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졌다고 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남자는 자신을 믿어주는 분위기에 닿으면 그 안도감에 응하듯 성실함을 더해가기 때문이다. 고요함과 안정은 결코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울어버리는 날이 있어도 좋다. 약함을 보이는 밤이 있어도 좋다. 다만 나는 소중히 여겨지는 존재다라는 조용한 확신을 마음 깊은 곳에 살며시 놓아두는 것이다. 그것만으로 태도는 크게 변한다. 이 확신이 있는 여자 앞에서 남자는 자연스럽게 성실해진다. 서두르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당신을 제대로 소중히 하려 한다. 안정된 마음은 남자에게 있어 안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다. 이런 자세를 몸에 익힌 여자는 쫓는 연애가 아니라 구해지는 연애로 조용히 이행해간다. 그리고 그 온화한 내면의 상태야말로 그의 진심을 이끌어내고 오래 사랑받는 토대가 되어가는 것이다. 마음의 안정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다. 마음의 안정을 가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연애 중에는 더욱 그렇다. 좋아하는 사람의 한마디에 기분이 크게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의식적으로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누군가의 사랑이 있어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다. 이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이다. 다음으로 자기만의 시간을 소중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취미나 관심사에 시간을 쏟는 것은 자기 자신을 풍요롭게 한다. 연애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 불안이 커지기 쉽다.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여자는 내면이 풍요롭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매력이 된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안정되어 있으면 연애에서 오는 불안도 줄어든다. 사랑의 전부를 한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이 건강한 연애의 비결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다. 불안을 느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걱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만 그 감정에 삼켜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에 지배되지 않는 균형을 찾는 것이다. 이런 내면의 안정이 있을 때 당신은 그의 진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안정감이 그를 더욱 끌어당기는 힘이 되기도 한다. 이제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중요한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그가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도 중요한 신호다. 진심인 남자는 당신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 그래서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진다. 부모님은 어떤 분이냐고 묻는다. 친구와는 어디에 가느냐고 묻는다. 그런 질문이 나온다면 그것은 당신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증거다. 왜냐하면 남자에게 있어 상대의 인간관계에 발을 들이는 것은 매우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가벼운 마음의 상대의 가족 구성이나 친구 관계를 일부러 물어보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본명의 여자에 대해서는 당신을 둘러싼 세계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한다. 그것은 당신의 일부를 이해하는 것이 당신 자신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여기서 구체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당신이 어머니 이야기를 했다고 하자. 진심인 남자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나중에 어머니는 건강하시냐고 물어볼 것이다. 당신이 친구와 여행을 갔다고 하면 즐거웠어라고 진심으로 기뻐할 것이다. 이런 반응은 당신의 세계를 존중하고 있다는 증거다.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그도 소중히 여기려 하는 것이다. 반면 가벼운 마음의 남자는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물어보더라도 형식적인 질문에 그친다.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과 형식적으로 묻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한 신호다. 진심인 남자는 당신과의 미래를 상상한다. 언젠가 함께 여행 가고 싶다고 말한다. 나중에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당신을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가벼운 마음의 남자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지금을 즐기는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그의 말 속에 나중에 언젠가 함께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주목하자. 이런 키워드가 자주 등장한다면 그는 당신과의 미래를 진지하게 그리고 있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그가 당신과 오래 함께하고 싶다는 소망의 표현이다. 그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가 당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걱정하는 것도 신호다.
오늘은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어라고 말한다. 늦게까지 일하지 말라고 말한다. 밥은 제대로 먹었냐고 묻는다. 이런 말이 자주 나온다면 그것은 당신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표현이다. 남자는 관심 없는 상대의 안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좋아하는 여자에게는 작은 일에도 걱정이 된다. 그것은 본능적인 보호 욕구에서 오는 것이다. 이 보호 욕구는 남자의 깊은 부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좋아하는 여자를 위험에서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 힘든 생각을 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다. 그런 마음이 일상적인 말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보호 욕구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다. 남자의 보호 욕구는 진화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남자는 가족과 집단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다. 이 본능은 현대에도 남아있다.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를 지키고 싶다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발동한다. 이것은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반응이다. 그래서 그가 당신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사랑의 표현이다. 그것을 부담스럽게 느낄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가 당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받아들이면 된다. 물론 걱정이 지나치면 통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에서의 걱정은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안부를 신경 쓰는 것이다. 진심인 남자는 이 균형을 자연스럽게 지킨다. 당신의 안전을 걱정하면서도 당신의 자유를 존중한다. 이것이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다. 그가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 진심인 남자는 당신의 생각을 무시하지 않는다. 결정을 내릴 때 당신의 의견을 듣고 존중한다. 어떻게 생각해라고 묻는다. 내 의견도 듣고 싶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을 대등한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가벼운 마음의 남자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당신의 의견은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 차이는 관계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 의견을 존중받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애정 중에서도 특히 깊은 부분에 위치한다. 진심인 남자가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상적인 선택에서부터 중요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식사 장소를 정할 때 어디가 좋겠어라고 묻는 것도 존중의 표현이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 생각은 어때라고 묻는 것도 존중의 표현이다. 이런 작은 존중이 쌓여서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진다. 당신의 의견이 항상 반영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가 당신의 의견을 듣고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자세 자체가 중요하다. 그것은 당신을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가 당신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신호다. 남자는 원래 강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존재다. 하지만 진심으로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방어벽을 내린다. 오늘은 좀 힘들었어라고 솔직하게 말한다. 이런 고민이 있어라고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다. 마음을 허락하지 않은 상대에게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남자가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그 여자를 자기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매우 큰 신뢰의 증거이며 본명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행동이다. 남자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사회적으로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울면 안 된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어릴 때부터 받아왔다. 그런 남자가 당신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것은 당신을 그만큼 깊이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다. 당신 앞에서만은 가면을 벗어도 된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순간을 소중히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 그가 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주길 바란다. 대신 공감하고 이해해주면 그는 더욱 당신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신뢰는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당신의 성장을 응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진심인 남자는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 할 때 응원한다. 분명히 할 수 있어라고 말한다. 믿고 있어라고 말한다. 가벼운 마음의 남자는 당신의 성장에 별로 관심이 없다. 오히려 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당신의 향상심을 꺾기도 한다. 진심인 남자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있다. 당신이 빛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의 행복보다 당신의 행복을 우선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은 애정이 있기 때문이다. 성장을 응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격려의 말을 하는 것만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기도 한다. 당신이 공부를 하려 할 때 조용히 옆에서 자기 일을 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당신의 도전을 자기 일처럼 진지하게 대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가벼운 마음으로는 나올 수 없다. 당신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가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않고 해결하려 하는 것도 신호다. 모든 관계에는 어려움이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다. 진심인 남자는 문제가 생겨도 도망치지 않는다.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 이야기하자고 말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함께 고민한다. 가벼운 마음의 남자는 어려움이 생기면 연락을 끊거나 관계를 쉽게 정리한다. 이 차이는 관계의 내구성을 결정한다. 어려움에 맞설 수 있는 남자는 장기적인 파트너로서 신뢰할 수 있다. 도망치는 남자는 즐거울 때만의 상대일 뿐이다. 여기서 갈등 해결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겠다. 건강한 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갈등을 건전하게 해결하는 과정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든다. 진심인 남자는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하지 않는다. 함께 해결하려 한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그의 진심을 읽을 수 있다. 진심인 남자는 먼저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려 한다. 자기 주장만 하지 않는다.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한다. 그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이런 태도는 당신을 존중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반면 가벼운 마음의 남자는 갈등이 생기면 귀찮아한다. 대화를 피하거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에서는 관계가 성장할 수 없다. 그래서 그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관찰하면 매우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가 당신과의 추억을 소중히 하는 것도 신호다. 진심인 남자는 함께 보낸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 그때 먹은 거 맛있었지라고 말한다. 전에 함께 본 영화 기억나라고 묻는다. 추억을 공유하는 것은 관계를 더 깊게 한다.
관심 없는 상대와의 시간은 쉽게 잊어버린다. 하지만 좋아하는 여자와의 추억은 소중히 남겨둔다. 왜냐하면 추억은 그 관계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추억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소망이 담겨 있다. 그 시간을 다시 한번 맛보고 싶다는 소망이다. 더 이런 시간을 만들고 싶다는 소망이다. 추억에 대해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이 있다. 진심인 남자는 당신과의 추억을 사진이나 물건으로 간직하기도 한다. 함께 찍은 사진을 소중히 보관한다. 당신에게 받은 작은 선물을 간직한다. 함께 갔던 장소의 기념품을 가지고 있다. 이런 행동은 그가 당신과의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준다. 관심 없는 상대와의 사진이나 물건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좋아하는 여자와의 것들은 특별하게 여긴다. 그것은 그 물건들이 당신과의 연결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가 당신에게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진심인 남자는 기분에 따라 태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어제는 따뜻했는데 오늘은 차갑다는 것이 없다. 항상 안정적으로 당신을 대한다. 가벼운 마음의 남자는 기분에 따라 태도가 수시로 변한다. 이 안정감은 관계에서의 안심의 기반이다. 일관된 태도는 성실함의 표현이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일관된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겠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예측 가능성이다. 상대의 태도가 예측 가능할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 내일도 그가 나를 따뜻하게 대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편안해질 수 있다. 진심인 남자는 이 예측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제공한다. 왜냐하면 그의 당신에 대한 마음이 일관되기 때문이다.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당신에 대한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의 사랑이 감정의 기복이 아니라 깊은 결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가벼운 마음의 남자는 자기 기분에 따라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변한다. 기분이 좋을 때는 다정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냉담하다. 이런 불안정한 태도는 관계에 불안을 만든다. 그래서 그의 태도가 일관되는지 아닌지를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가 당신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도 신호다. 진심인 남자는 당신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한다. 항상 붙어 있으려 하지 않는다. 친구들과 즐겁게 보내라고 말한다. 내 시간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자유를 존중한다. 구속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의 표현이다. 진심인 남자는 당신이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과의 관계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이어져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 공간의 존중은 건강한 관계의 필수 요소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각자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가꿀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보낸 후 다시 만났을 때 더 풍요로운 대화가 가능해진다. 진심인 남자는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의 개인 시간을 존중한다. 이것은 성숙한 사랑의 증거다. 그가 당신의 단점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진심인 남자는 당신의 단점도 포함해서 당신을 사랑한다. 그런 면도 너니까 괜찮아라고 말한다. 가벼운 마음의 남자는 단점이 보이면 쉽게 실망하고 떠난다.
진심의 사랑이란 상대의 빛나는 부분만이 아니라 그림자 부분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의 약함이나 결점을 알면서도 그래도 당신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애정인 것이다. 단점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자. 그것은 당신의 단점을 보고도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신의 약한 모습을 보고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신의 실수를 보고도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런 모습도 당신의 일부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깊은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누구나 상대의 좋은 면만 보고 있을 때는 사랑하기 쉽다. 하지만 단점이 보이기 시작할 때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 진심인 남자는 이 시점에서 떠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이 당신을 이해하려 한다. 그리고 당신의 단점을 함께 극복하려 한다. 이것이 진짜 파트너의 모습이다. 그가 당신 앞에서 솔직한 것도 신호다. 진심인 남자는 가면을 쓰지 않는다. 잘 보이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준다. 이것은 당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다. 마음을 허락하지 않은 상대에게는 항상 좋은 면만 보여주려 한다. 하지만 본명의 여자에게는 멋없는 자신도 보여줄 수 있다. 왜냐하면 거짓으로 칠한 관계는 오래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솔직함은 관계의 기반이 되는 신뢰를 만든다. 거짓이 없는 관계에서만 진정한 친밀감이 생긴다. 진심인 남자가 솔직한 이유는 당신과 오래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다. 거짓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는 언젠가 무너진다. 그것을 알기에 처음부터 솔직한 것이다. 그가 당신과의 신체적 접촉에 신중한 것도 신호다. 진심인 남자는 성급하게 접촉하려 하지 않는다. 당신이 편안하게 느낄 때까지 기다린다. 손을 잡는 것조차 신중하게 당신의 반응을 살핀다. 가벼운 마음의 남자는 성급하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다. 상대의 감정은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당신의 마음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는 남자야말로 본명의 증거인 것이다. 신체적 접촉의 신중함은 존중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다. 당신의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그의 노력은 당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준다. 서두르지 않는 것은 당신과의 관계를 오래 이어가고 싶기 때문이다. 한 번의 접촉보다 당신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런 남자를 만났다면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그가 당신의 감정에 민감한 것도 신호다. 진심인 남자는 당신의 기분 변화를 알아차린다. 오늘 기운 없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었어라고 묻는다. 당신의 감정에 공감하려 한다. 관심 없는 남자는 당신의 기분에 둔감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별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 감정에 대한 민감함은 그가 당신을 항상 관찰하고 있기에 생기는 것이다. 진심으로 당신을 신경 쓰고 있기에 미묘한 변화에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다. 감정적 민감함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다. 남자가 여자의 감정에 민감하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감정을 읽는데 서투르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좋아하는 여자에 대해서는 다르다. 그녀의 미세한 표정 변화도 알아차린다. 목소리의 톤이 조금 달라진 것도 알아차린다. 평소와 다른 행동도 알아차린다. 이것은 그가 당신에게 높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관찰력이 높아진다. 뇌가 그 사람에 관한 모든 정보를 중요하게 처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의 미세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다. 그가 당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도 신호다. 진심인 남자는 당신을 위해 힘쓴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기억해서 준비한다. 작은 선물이나 깜짝 이벤트를 계획한다. 가벼운 마음의 남자는 특별히 노력하지 않는다. 편한 것만 하려 한다. 노력은 애정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당신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당신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그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력의 형태는 다양하다. 거창한 것만이 노력이 아니다. 출근길에 당신이 좋아하는 음료를 사다 주는 것도 노력이다. 당신이 힘들어할 때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노력이다. 당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는 것도 노력이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큰 사랑이 된다. 진심인 남자는 이런 작은 노력을 꾸준히 한다.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다. 이 지속성이야말로 진심의 증거다. 한 번의 거창한 이벤트보다 매일의 작은 배려가 더 깊은 사랑을 보여준다. 그가 당신과의 관계를 주위에 공개하는 것도 신호다. 진심인 남자는 당신과의 관계를 숨기지 않는다. 친구나 가족에게 당신을 소개한다. 사귀고 있다고 공개한다. 가벼운 마음의 남자는 관계를 숨기려 한다. 공개하는 것을 피한다. 이것은 다른 선택지를 남겨두고 싶기 때문이다. 진심인 남자가 당신을 소개한다는 것은 당신을 자기 인생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매우 큰 애정의 표현이다. 관계의 공개는 그의 진지함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다. 관계를 공개한다는 것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주위 사람들에게 알렸으므로 쉽게 물러날 수 없다. 진심인 남자는 이런 책임을 기꺼이 진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과의 관계가 진지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오래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다. 반면 가벼운 마음의 남자는 이런 책임을 피하려 한다. 관계를 비밀로 유지하면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가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도 신호다. 진심인 남자는 당신이 잘 되면 자기 일처럼 기뻐한다. 정말 대단하다고 진심으로 말한다. 축하한다고 진심으로 말한다. 질투하거나 깎아내리지 않는다. 불안정한 남자는 당신의 성공의 위협을 느낀다. 은근히 깎아내리거나 무시한다.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신호다. 진심인 남자는 당신의 행복을 자기 행복으로 느낄 수 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랑의 형태다. 당신의 성공을 기뻐하는 것은 성숙한 사랑의 중요한 지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필요하다. 파트너의 성공의 위협을 느끼는 남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것이다. 진심인 남자는 자기 자신도 성장하면서 당신의 성장도 응원한다.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원한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모습이다. 그가 힘든 시기에 곁에 있어주는 것도 신호다. 진심인 남자는 당신이 힘들 때 도망치지 않는다. 곁에서 지지해준다. 내가 있어라고 말한다. 함께 이겨내자고 말한다. 가벼운 마음의 남자는 문제가 생기면 떠난다.
좋을 때만 함께 있으려 한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파트너가 아니다. 진짜 사랑은 맑은 날만이 아니라 폭풍의 날에야말로 시험받는다.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힘든 시기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보자.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는 찾아온다.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시기에 옆에 누가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진심인 남자는 이런 시기에 더욱 든든하게 곁을 지킨다. 해결책을 찾아주기도 하고 그냥 옆에 있어주기도 한다. 때로는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 진심인 남자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힘든 시기에 떠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온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다. 그가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진심인 남자는 약속을 소중히 한다. 한 번 한 약속은 지키려 한다. 약속을 어겼으면 진심으로 사과한다. 가벼운 마음의 남자는 약속을 쉽게 어긴다. 변명만 하고 진정한 사과는 하지 않는다. 신뢰는 관계의 기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다. 하지만 진심인 남자는 당신과의 약속을 자기 자신과의 약속으로 여긴다. 그것을 어기는 것은 자신의 성실함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약속의 중요성에 대해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다. 약속은 단순히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다. 당신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다. 진심인 남자는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미리 알려준다. 대안을 제시한다. 진심으로 미안해한다. 이런 태도가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다. 이 모든 신호들을 종합해서 봐주길 바란다. 하나 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여러 신호가 일관되게 나타날 때 그것이 진심의 증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직감을 믿는 것이다.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다만 확신이 없었을 뿐이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 확신을 주었기를 바란다. 여기서 직감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겠다. 여성의 직감은 과학적으로도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여성은 비언어적 신호를 읽는 능력이 남성보다 뛰어나다. 표정의 미세한 변화나 목소리 톤의 차이를 더 잘 감지한다. 그래서 당신이 그에 대해 느끼는 것은 대부분 맞다.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길 바란다. 머리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사랑은 때때로 불안하고 무섭다. 하지만 그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면 따뜻하고 안정된 관계가 기다리고 있다. 당신에게는 그런 관계를 가질 자격이 있다. 당신에게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것을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 사랑받을 자격이라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 과거의 상처나 실패의 경험이 그런 생각을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랑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떠하든 당신의 결점이 무엇이든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자기 사랑의 토대 위에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다. 남자의 진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당신 자신도 마음을 열 필요가 있다. 과거의 상처나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닫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다가와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용기를 내주길 바란다. 상처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넘어서 주길 바란다. 그 용기가 진정한 사랑을 가져다 줄 것이다. 마음을 여는 것이 두려운 것은 당연하다.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미래의 사랑을 막아서는 안 된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은 과거의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이 아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길 바란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길 바란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누군가의 사랑으로 가치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대로 존귀한 존재다. 그것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 주길 바란다.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난다. 아니, 이미 당신의 곁에 있을지도 모른다.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주길 바란다. 사랑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남자의 진심을 간파하는 눈을 가진 당신은 이제 불안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상대의 태도에 휘둘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온화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형태다.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있다. 불안 없이 편안하게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있다. 그런 관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부디 용기를 가져주길 바란다. 행복을 향해 걸어가 주길 바란다. 당신에게는 그 자격이 있다.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란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울림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따뜻하게 비추는 것이 되기를 바란다.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다. 그리고 그 가치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믿고 한 발을 내디뎌 주길 바란다. 분명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사랑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다. 사랑은 완벽한 것이 아니다. 완벽한 연애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관계에는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것이다. 진심인 남자와 함께라면 그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진심인 남자는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어려움이 있어도 도망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 남자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당신은 이미 행복에 한 발 다가서 있다. 오늘 이야기한 모든 신호들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시선의 변화를 기억해 주길 바란다. 미러링의 패턴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대화의 기억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연락의 정중함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시간의 조정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거리감의 신중함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마음의 안정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이 모든 것이 함께할 때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사랑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당신의 인생을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당신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4.